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 4명 중 1명이 20대나 30대인 그런 역동적인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 4명 중 1명이요. 그거 되게 젊은 도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대학가인 홍대 앞이나 오피스가 밀집한 강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서울이 아니군요. 네, 서울에서 지하철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밀도 높게 젊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곳, 바로 구리시입니다. 아, 구리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뜨거운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목적지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입니다. 단순한 아파트 분양 소식을 하나 띡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또 어쩌면 청취자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중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실 구리시 전체 인구가 약 18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 2030 세대의 비중이 25%에 육박한다는 데이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5%면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기도 평균 인구 밀도의 4배가 넘는 그야말로 초고밀도의 뭐랄까 압축 도시가 서울 바로 옆에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미경을 딱 들이대고 낱낱이 해부해볼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형 건설사 3곳이죠. DLENC,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합작해서 세우는 매머드급 랜드마크, 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입니다. 이름부터가 스케일이 확 느껴지네요. 대형 3사가 뭉쳤다는 것 자체로도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단지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서울을 빠져나오는 그 이른바 탈설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지 분석할 겁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게 도면상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당장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의 실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향후 4만 6천 세대 규모의 메가타운 조성이 청취자님의 실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논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단지에 수천 명의 청약자가 막 몰릴 때는요.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나 규모 이면에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수요와 공급의 트리거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그 트리거들을 하나씩 분해해보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입지와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절대적인 기준, 바로 서울 접근성부터 가볼까요? 부동산에서 교통 빼면 시체죠, 사실. 그렇죠. 최근 구리시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서 막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뛰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상의 중심에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개통된 8호선 별내선 연장이 있습니다. 아, 별내선 개통. 이게 진짜 구리시의 운명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단 20분 이내, 그리고 강남 중심권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졌어요. 솔직히 이건 단순하게 출퇴근 시간이 좀 줄었네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교통망이 새로 뚫린다는 건 물리적 변화를 훨씬 넘어섭니다. 부동산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 8호선 연장은 서울의 핵심 자본과 인프라가 몰려있는 강남, 잠실이라는 심정에 구리시를 직접 연결하는 거대한 동맥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아, 동맥이 뚫렸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시간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잠실과 구리 사이의 부동산 가치, 즉 가격의 수합이 동기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의 수압이 동기화된다. 그러니까 잠실의 높은 집값 압력을 견디지 못한 수요가 이 동맥을 타고 쫙 밀려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압력이 가장 빠르고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구리가 된 겁니다. 그 압력이 이번 수택2구역 재개발 청약 결과로 아주 여실히 증명됐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순위 746가구 모집에 무려 2,933건이 접수됐더라고요. 네, 평균 경쟁률이 3.92대 1이었죠. 요즘 같은 시기에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용 77제곱미터 타입은 최고 경쟁률 7.25대 1을 기록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은 대형 평수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초소형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용 59타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25평형에만
무려 2,000건이 넘는 청약 통장에 쏟아졌단 말이죠. 그 부분 주목할 만하죠. 2,000건이면 전체 청약의 대다수가 거기로 몰린 거니까요. 네네. 요즘같이 다들 분양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단지 지하철 하나 뚫렸다고 이 59 타입에 이렇게 수천 명이 몰린다는 건 분명히 뭔가 다른 플러스 알파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궁금하실 거고요. 그 59 타입에 집중된 수요의 비밀을 풀려면요. 구리 씨가 가진 비규제 지역이라는 제도적 이점이랑 2030 세대의 투자 패턴을 딱 묶어서 봐야 합니다. 아,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이 있군요. 네, 현재 구리 씨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이 말은 곧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당장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장 입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전매 제한, 즉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기간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딱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당장 내가 들어가서 할 전세금이나 잔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당첨을 받아놓고 전세를 줘서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갭 투자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1년 뒤에는 합법적으로 분양권 상태로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자본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정보력하고 실행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2030 세대에게 아주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59 타입에 몰린 거군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으니까. 네, 59 타입은 초기 자본 부담이 84 타입에 비해서 확실히 적으면서도 나중에 전세를 놓거나 매매할 때 환금성이 가장 뛰어난 평형이거든요. 확실히 2030 세대가 되게 스마트하네요. 스마트하죠. 젊은 세대들은 이 8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구리를 단순한 경기도 외곽 베드타운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보장된 강남 4구의 확장판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출퇴근이 마법처럼 편해졌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까지 완벽하게 갖췄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8호선을 타고 20분 만에 잠실로 갈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주말에 쇼핑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구리 시민들이 몽땅 잠실이나 강남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른바 빨대 효과 말씀하시는군요. 네, 교통이 좋아져서 오히려 지옥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구리어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과연 퇴근 후나 주말에 주민들을 동네에 꽉 붙잡아둘 만한 중력, 그러니까 자체적인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보통 신도시들은 아파트만 막 번듯하게 지어놓고 마트나 병원이 들어오려면 수년을 막 흙먼지 마시면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가 초기 인프라 부족으로 겪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유령도시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유령도시 기간 진짜 힘들죠. 그런데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인근의 다산 신도시나 별내 신도시랑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허허벌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아, 구도심 재개발이니까요? 네. 이미 수십 년간 고밀도로 압축 성장해온 구도심의 완성된 인프라 한가운데에 딱 들어서는 재개발 단지입니다. 이른바 육각형 생활 인프라가 반경 1km 안에 전부 밀집해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단지 근처에 롯데백화점이랑 CGV가 있고 심지어 웬만한 신도시에서는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는 대학병원인 한영대 구리병원까지 도보권이 있어요. 네. 인프라 라인업이 화려하죠. 게다가 구리시에서 90년대부터 가장 크게 번화했던 돌다리, 그러니까 구리시장 상권도 바로 맞닿아 있고요. 최근에는 그 롯데마트 구리점이 대대적으로 재개장을 했는데 그 안에 다이소 본사 직영점까지 입점하면서 젊은 층 유동인구를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소 본사 직영점 들어온 건 상권의 활력을 확 불어넣는 요소죠. 네네. 거기다 구리초, 부양초, 수택초 같은 학교들도 당연히 다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백화점이랑 전통시장이 같이 공존하고 대형 병원이랑 촘촘한 학군이 이미 100% 가동 중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살기엔 진짜 편하겠네요. 그렇죠. 20분 만에 잠실을 갈 수 있지만 굳이 잠실까지 안 가도 일상적인 소비나 문화생활, 의료, 교육이 전부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슬세권 거리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도시 거주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시간 가치의 확보입니다. 상권하고 인프라는 확실히 인정할 만하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지도하고 단지 조감도를 크로스 체크하다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이 단지 이름이 하이니티 리버파크잖아요. 리버파크, 그러니까 강과 공원을 품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지도를 꼼꼼히 확대를 해보면 단지 바로 앞을 흐르는 건 한강이 아니라 왕숙천이거든요. 아, 예리하시네요. 물론 단지 바로 옆에 수영장 시설까지 딱 갖춘 건배글린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자연환경 자체는 훌륭하다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 한강변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앞이 한강은 아니죠.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거 건설사들 흔한 마케팅적 과장 아니야? 라고 아주 날카롭게 의심하실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단지 앞 창문 딱 열면 한강 물결이 넘실대는 연구조망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리적인 동성과 자산 가치 상승의 메커니즘을 싹 연결해 보면 이 리버파크라는 이름이 단순한 허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허풍이 아니다. 왜 그런 거죠?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왕숙천 둘레길이 끊어진 산책로가 아니거든요. 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면 단 10분 만에 한강 시민공원으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아, 10분 만에요. 네, 그러니까 도로 건너고 차도 피해서 되게 어렵게 한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단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강까지 하나의 거대한 수변 인프라로 끊김없이 이어진다는 물리적 팩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하, 강물이 뚝 끊겨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그 하천이 한강의 혈관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자전거로 10분이면 정말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리긴 하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주거지 선택기준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무려 78%가 1순위로 꼽은 게 공원과 산책로 등 자연환경이었어요. 78%면 압도적이네요. 빽빽한 도심일수록 탁 트인 물가나 녹지에 대한 심리적 프리미엄이 치솟기 때문이죠. 이 이른바 수세권의 가치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탄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더샵 분당 TL1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가볍게 넘겼고요. 100대 1이요? 와!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바로 앞에 광교 더리부는 전용 84타입이 13억 7,500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호수공원 프리미엄이 엄청나군요. 그렇죠. 왕숙천을 품고 한강으로 직결되는 이 지리적 구조는 실거주자의 일상적인 만족도를 넘어서 훗날 이 단지를 매도할 때 아주 강력한 자산 가치 방어 그리고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수세권 프리미엄도 너무 좋지만 청취자님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결국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내일의 가치일 겁니다. 미래 가치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은 자료들을 쫙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이 하이니티 리버파크 3,000세대가 들어서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그러니까 구리시라는 도화지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천지개벽 수준의 마스터 플랜이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수택이 구역을 재개발하는 3,022가구 규모의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구리시 최초의 3,000세대급 초대형 랜드마크거든요. 3,000세대면 진짜 엄청난 대단지죠. 하지만 이 단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요. 앞으로 구리시 지도를 뒤덮을 그 거대한 주거벨트의 선도주자이자 첫 단추라는 데 있습니다.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일단 이 단지를 시작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수택동 재개발 구역들에 순차적으로 약 7,007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7,000가구면 벌써 미니 신도시급이네요. 여기까지는 뭐 흔한 일반적인 재개발 타운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그 한강변 구리 토평 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더해집니다. 아, 토평 2지구. 거기가 진짜 핵심이죠. 네, 이 토평 2지구에만 약 22,000가구가 들어와요. 이 모든 걸 하나의 주거벨트로 다 합치면 그 규모가 자그마치 46,000여 가구가 됩니다. 46,000가구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청취자님, 4만 6천 세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이 좀 되시나요?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인 판교가 2만 9천 세대, 광교가 3만 1천 세대, 그리고 송파를 끼고 있는 위례 신도시가 4만 4천 세대 규모입니다. 와, 판교랑 위례보다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 바로 옆에 판교나 위례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새로운 메가타운 하나가 그냥 아예 통째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 4만 6천 세대라는 숫자는 단순히 아파트 건물이 많이 지어진다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구당 2.5명만 산다고 계산해봐도 11만 명이 넘는 새로운 인구가 훅 유입된다는 뜻이거든요. 11만 명이면 진짜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메가타운이 형성되면 도시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진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규모 학군이 쫙 형성되고 또 성급한 표심에 좌우할 거대한 정치 블록이 만들어지죠. 인구가 몰리니까 파워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10만 명 이상의 튼튼한 배후 수요를 조건으로 따지는 대형 앵커 테넌트, 그러니까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나 글로벌 기업의 지사들이 이 지역을 새로운 타겟으로 삼고 입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와, 단순히 그냥 동네가 깔끔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상업적, 교육적 중력이 아예 새로 생겨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투자 가치를 확실히 읽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역사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궤적을 그렸던 곳이 바로 고양시 덕은지구거든요. 아, 덕은지구. 거기 초반에 되게 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같은 수도권 한강 벨트이면서도 초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외곽이라는 이유로 엄청 저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대규모 주거타운이 하나둘 완성되면서 시세가 초기 분양가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3배요?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구리의 이 4만 6천 세대 메가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8호선 교통망이랑 시너지를 팍 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이 3천 세대급 랜드마크가 동부권 신흥 주거벨트의 대장주로서 지역 전체 가격을 확 견인하는 선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장밋빛 미래가 쫙 펼쳐져 있는 건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강남 접근성, 완성된 인프라, 그리고 메가타운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네, 다 좋죠. 하지만 청취자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가장 치열하게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이 분양가에 내 돈을 태우는 게 맞나? 이 질문이거든요. 숫자를 아주 차갑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주력인 59타입, 그러니까 25평형이 9억 중반에서 10억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흔히 국평이라 부르는 84타입 34평형은 12억 후반에서 13억 중반입니다. 분양가가 만만치 않네요. 네, 구리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시장 가격에 맞춰서 분양가를 좀 높게 책정한 건데 솔직히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숫자거든요. 확실히 가격 저항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인 금액만 딱 보면 분명 가볍지 않은 숫자예요. 심리적 저항선인 10억, 13억을 훌쩍 넘겼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단지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때는요, 그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주변 단지들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마진의 개념을 꼭 적용해야 합니다. 아, 안전마진. 그러니까 내 분양가하고 주변 시세의 차이, 즉 내가 이 집을 분양받자마자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부상 이익이 얼마냐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이니티 리버파크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리역 초역세권 신축이 힐스테이트 구리연인데요. 이 단지 84타입, 현재 호가가 무려 15억 원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15억이요. 엄청 뛰었네요. 그리고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82타입 분양권 같은 경우는 초기 분양가에 프리미엄만 8억에서 9억 원이 붙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14억 5천만 원 선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프리미엄만 8, 9억이라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구리역 핵심지 주변의 실거래 시세랑 딱 비교해보면 13억 중반이라는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분양가는 막상 주변 시세 대비 최소 1억에서 2억 원 정도 저렴한 상태인 겁니다.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또 싸 보이네요. 나중에 부동산 하락기나 조정기가 오더라도 이 2억 원이라는 룸이 방어막 역할을 단단히 해줄 수 있다는 뜻에서 전문가들은 이 단지의 안전마진이 최소 2억 원은 확보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까지 싹 선반영된 시장 논리에 아주 충실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안전마진 2억이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청취자님의 지갑 사정을 제가 대신해서 아주 현실적인 태클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84타의 기준으로 분양가가 13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요. 구리가 비규제 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 최대 70%까지 나온다고는 합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9억 이상 대출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정부의 대출 규제나 개인의 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제한 때문에 실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보통 5억에서 6억 원 선에 그냥 묶여버립니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네, 대출을 0원까지 끌어모아서 6억을 받는다고 쳐도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르려면 내 통장에 꽂혀 있는 순수 현금이 무려 7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뚝 떨어집니다. 네. 50부 타입 10억 원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입주 시점에 최소 4억 원 이상의 현금이 당장 필요하고요. 이건 사실 30대 일반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에게 전략적 선택이라고 예쁘게 포장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허들 아닌가요? 현금 7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요. 자금 조달의 그 한계를 아주 정확하고 매섭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질문이거든요. 진짜 내 돈이 얼마냐 이거죠. 8호선 역세권이랑 메가타운의 비전이 아무리 찬란해도 당장 내 통장의 유동성이 이걸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리한 청약, 이른바 영끌은 가계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금 부족한 사람은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 분양의 자금 압박을 우회하려는 스마트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최근에 전략적 대안으로 많이 찾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바로 입주권, 즉 기존 재개발 조합원들이 내놓은 매물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아, 조합원 매물이요? 일반 분양 말고 아예 그 동네 원주민들이 원래 갖고 있던 딱지를 샌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총 매수 비용을 극적으로 뚝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가 대비 보통 2억에서 3억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2, 3억이나 싸다고요? 네, 거기다 발코니 확장 무료나 가전제품 무상 제공 같은 조합원 특혜를 그대로 다 승계받으면서 심지어 로얄동, 로얄층을 먼저 선점할 수도 있죠. 총 비용으로만 딱 치면 일반 분양보다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입주권 사는 게 이득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자금 흐름상 아주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그 메커니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양날의 검요. 일반 분양은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그러니까 10억이면 딱 1억 3천만 원만 초기에 내면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중도금은 집단 대출로 어떻게든 다 넘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부담이 적죠. 그렇죠. 초반엔 돈이 덜 들어가죠. 반면에 조합원 입주권을 사려면요. 기존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집의 가치인 권리가액에다가 그들이 요구하는 웃돈인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매수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현금으로 쏴줘야 합니다. 아, 10% 계약금만 내고 몇 년 뒤를 느긋하게 기약하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수억 원의 현금 뭉치를 한 방에 집어넣어야 그 입주권을 내 이름으로 딱 가져올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총액은 2, 3억 원 저렴하지만 당장 내 수중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베팅액은 일반 청약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모순이 탁 발생하는 거죠. 아, 돈 있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있는 거네요. 결국 청취자님이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의 규모, 부모님의 지원 가능 여부, 부부 합산 소득을 통한 대출 상환 능력을 종이에 아주 냉정하게 쫙 적어놓고 저울질을 하셔야 합니다. 냉정한 재무 설계가 필수군요. 네, 초기 현금은 좀 부족하지만 미래의 내 소득을 굳게 믿고 10% 계약금만으로 시간을 버는 일반 청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큰 목돈을 과다히 투입해서 총 매수 단가를 수억 원 낮추는 입주권 매수로 우회할 것인가? 이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그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을 치열하게 푸는 거네요. 자,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정보의 조각들을 우리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8호선 별내선 연장이라는 강력한 동맥이 탁 뚫리면서 잠실까지 20분대에 진입하며 강남권의 주거 압력을 그대로 쫙 흡수하는 교통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신도시의 허허벌판이 아니라 백화점, 대학병원,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꽉 들어찬 완성형 도심 인프라에 자전거 10분 거리로 한강까지 연결되는 수세권 프리미엄을 완벽히 갖췄습니다. 셋째, 이 하이니티 리버파크 3000세대는 단순한 대단지를 넘어서 판교나 위례급 스케일인 46,000세대, 구리 메가타운의 화려한 서막을 여는 첫 번째 랜드마크로서 압도적인 미래선도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초기 현금 조달의 압박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주변 실거래가 대비 2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숫자로 증명되는 기회라는 점까지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수많은 파편적인 뉴스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 구리시와 단지가 품고 있는 자산 가치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한 논리로 쫙 이어지는군요.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뇌리를 강하게 자극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구리시가 서울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한 2030 세대를 쫙 흡수하는 훌륭한 대안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4만 6천 세대의 거대한 메가타운이 완성되고 10만 명이 넘는 젊고 구매력 높은 인구가 뿜어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10년 뒤의 미래를요. 10년 뒤면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과연 그때의 구리시는 여전히 서울의 위성도시나 배드타운이라는 수식어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서 오히려 판교나 마곡 같은 기존의 IP 권력 혹은 서울의 일부 지역들로부터 사람과 돈을 역으로 빼앗아 오는 중력의 역전 현상을 일으키게 될까요? 와, 중력의 역전 현상. 엄청난 도발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낡은 구도심이 완전히 새로운 자족형 메가시티로 탈바꾸면서 부동산 생태계에 먹이사슬 최상단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역사적인 진화의 시작점을 지도 위에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치밀한 팩트와 논리들을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시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벼려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십시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상을 더 넓혀줄 날선 심층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